여인네가 아침에 어딜 나가려고 화장을 한다고 화장대에 앉아서 거울을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펑펑 울기 시작하는, 그냥 하염없이 울어요. 그래서 신랑이 보다 못해서 아니 여보 왜 이렇게 울어요? 그랬더니 내가 옛날에 그렇게 젊고 팽팽하고 이뻤는데 내가 당신하고 사느라고 그냥 얼굴이 이렇게 그냥 주름이 지고 쭈글쭈글해지고 그냥 아휴 속상해. 그냥 거울을 볼 때는 너무 짜증나. 내 인생 돌려줘. 난 너무너무 거울 볼 때마다 너무 슬퍼. 막 이랬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신랑이 그 얘기를 듣더니 막 펑펑 우는 거야. 또 아이고 막.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에 신랑이 좀 감동을 받았나? 좀 미안한 생각이 좀 들었나 보지. 지도 저렇게 우는 거 보니까. 그랬더니 신랑이 하는 말, 여보 당신은 거울 볼 때나 슬프지 나는 맨날 당신 얼굴 들여다보는데 나는 얼마나 슬프겠어. 그 신랑은 그날 저녁 언제나게 두드러 맞고 또 맞았을 거예요. 이렇게 사람마다 생각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죠? 보기에는 이쁜데 또 안 좋은 것도 있어. 너무 좋은 거는 너무 짧은 순간에 끝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입에 좋은 거, 그죠? 맛있는 거, 땡기는 거, 뭐 하고 싶은 거, 막 이렇게 막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지내는 게 당장은 좋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건강에 독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특히 봄철에는 제가 뭐 봄철에는 비타민, 미네랄도 드셔야 된다. 그죠? 뭐 여러 가지 또 뭐 갱년기 증상에 대한 또 대비도 해야 된다 막 강의를 하는데 오늘은 정말 중요한 강의예요. 봄철에 관리해야 될 것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디톡스예요. 디톡스. 뭐예요? 해독. 네, 해독. 왜 해독이 중요할까요? 하는 거예요. 겨우 내내 우리 대사가 20% 증가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예. 그런데 이 증가한 대사량이 어디다 쓰인다 그랬어요? 체온 유지하는 데 쓰인다 그랬어요. 정작 소화대사나 나머지 기타 활동 대사는 떨어져요.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제대로 소화가 안 되고 우리 몸에 누적되어서 노폐물로 쌓여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죠. 이해되시나요? 예. 그런데 이제 봄이 되니까 문제가 또 생겼네. 바로 침묵의 살인자 초미세먼지가 이제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는 계절이 왔어요. 예. 국제보건협회에서도 침묵의 살인자, 이 초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이에요. 1급 발암물질. 예. 다시 얘기해서 봄철 황사, 그냥 뭐 꽃가루? 아유, 그거는 일도 아니야. 이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보다도 더 아주 미세한 거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애지간한 거는 우리가 이 점막세포에서 다 걸러내거든요. 그런데 초미세먼지는 걸러지지가 않아요. 더 문제는 뭐냐면 봄철 공기는 건조해요. 차고 건조해요. 오늘도 저녁에 남양주는 어제 새벽에 영하 1도를 찍었어요. 근데 아침 기온은 18도래. 그래 일교차가 무려 19도 가까이 나기 때문에 호르몬도 불규칙하고 우리 몸의 대사도 불규칙한 데다가 어떻게 해요? 이 초미세먼지까지 가세를 해서 우리 몸에 겨우 내내 축적되어 있던 이 독소가 우리 몸을 본격적으로 괴롭혀요. 그렇기 때문에 봄이 되면 이상하게 나른하고 피곤하고 뭘 하고 싶은데 마음은 앞서는데 몸은 따라주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 체내에 쌓인 독소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히포크라테스 아시죠? 네. 히포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어요? 만병의 원인은 독소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병의 근원은 독소 때문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염증도 독소 때문이죠. 그죠? 네. 갖은 질병도 사실은 독소 때문이죠. 우리 몸의 대사가 망가지고 호르몬 교란이 오고 막 여러 가지 뭐 암에 걸리고 하는 것, 염증성 질병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다 독소 때문에 그렇게 발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봄철 해독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네, 잘 기울여 주시고요. 잠깐 테이블 좀 옮길게요.
예, 이걸 옮겨야 또 칠판에 제가 글씨를 쓰면 보이잖아요. 그죠? 오늘은 어떤 펜을, 이 앞에 뭐가 많네. 이거 다 나눠드려도 되는 거예요? 안 되나? 막 드리면? 뭐 좋은 거 있는데? 이거 공부 잘하는 분들 드려도 되죠? 네, 오늘 졸지 마세요. 뭐 많네, 여기 보니까. 선물이 많아요. 자, 우리의 몸은요, 사상체질에 의해서 네 가지로 나뉜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양인이 있고 음인이 있어요. 그래서 태, 양, 그 다음에 소, 양, 그 다음에 태, 그 다음에 소, 근데 태양이, 양인, 결국에는 양인, 음인으로 따지는 거예요. 양과 음은 무엇으로 따지느냐? 상체와 하체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열과 냉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소화 기능과 대사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의 태양인과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에 관해서 과거에 우리 한방, 다시 얘기해서 동의보감이라든가, 권초강목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체질별로 조심해야 되는 해독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한방의 의학에서도 보니까. 근데 이제 이 태양인 같은 경우에는 상체가 발달돼 있어요. 소화 기능도 발달돼 있어요. 하체가 부실해. 그러다 보니까 봄철에 태양인은 하체 근력 운동을 많이 해라. 하체 근력 운동을 많이 하고 땀을 많이 흘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 다음에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양인인데 어떻게 돼요? 소죠. 그죠? 그러니까 상체가 부실한데 하체는 튼튼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소화 기능이 좋을까요? 낮을까요? 좋아요. 소화 기능은 상대적으로 좋아요. 예. 그래서 소화 기능이 좋다 보니까 먹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뭘 하냐면 섬유를 많이 섭취하고 변비를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이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가 약해요. 소화기가 약해. 태음인은. 그러다 보니까 뭘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된다? 소화가 잘 안 된다는 뜻은 우리 몸에 독이 많다는 뜻이에요. 네. 그런데 또 상체에 열은 또 많아. 하체에는 또 허해.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폐허가 될 수 있어요. 폐허가 뭐예요? 호흡기. 호흡기를 통한 감염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환기라든가 도라지, 잔대 이런 거를 많이 먹으라고 돼 있어요. 환기, 네? 잔대, 도라지 뭐예요? 지금 말씀드린 식물의 특징은 사포닌 성분이 많아요. 사포닌. 그래서 이 사포닌이 바로 호흡기 점막을 보호해주는 성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예요? 도라지청 많이 먹잖아요. 그죠? 도라지청 많이 먹잖아요. 네, 호흡기에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청패탕이라든가 쌍화탕이라든가 이런 거 호흡기에 관련된 것들이라면 도라지, 환기 이런 게 반드시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 태음인들은 폐허가 되기 쉽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태음인이 많아요. 70%가 태음인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70%는 봄철에 호흡기를 조심해라. 그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호흡기는 소음에는 말할 것도 없고 소음에는 툭 치면 이렇게 온몸이 저기 종합병원이죠. 예. 좀 약하단 말이에요. 대사도 약하고 소화 기능도 약하고 몸도 좀 냉하고 하기 때문에 먹는 것도 조심하고 봄철에 그 다음에 또 체온 유지도 의외로 해줘야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호흡기도 조심해야 되고 간도 조심해야 되고 근데 이제 봄철은 간이 또 열심히 일을 하는 계절이죠. 네. 간의 부담이 늘어나는 계절이죠. 네. 간은 해독을 하는 장기죠. 네. 그런데 우리가 폐로 들어오는 것들은 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다 가요.
그게 문제예요. 간으로만 쌓이는 게 아니라. 먹는 거는 간으로 가는데 호흡기로 들어오는 건 전신으로 다 퍼져요. 예, 그래서 인간의 호흡기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면 비강과 구강을 통해서 이렇게 가면 기관지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여기까지가 호흡기 개예요. 호흡기 개통. 근데 여기에서 산소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이 폐포막이라고 하죠. 폐의 그 구멍, 폐포막을 통과하는 정도 크기의 바로 초미세먼지는 바로 여기서 산소 교환을 할 때 혈관 속으로 들어가서 혈액을 따라서 전신으로 돌아다녀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호흡기가 건조해지고 그 다음에 점막세포가 마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차 방어막으로 걸러내야 되는데 걸러내지 못하니까 폐에 쌓여요. 얘네들은 어디로 간다? 혈관으로. 그래서 폐순환 여기 심장에서 바로 폐로 올라가서 여기에서 산소 교환을 하면서 이 나쁜 애들이 혈액 속으로 들어왔다가 심장으로 다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동맥으로 쫙 뻗어나가면서 전신으로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는 일명 얘기하는 바디버든, 다시 얘기해서 우리 몸에 쌓여있는 유해물질의 총량이 배출이 돼야 되는데 배출이 되지 않고 더 늘어나 버리면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 유해물질에 대한 그 조사를 했더니 전 세계적으로 초미세먼지가 뭐예요? 암 발병 요인으로 인자로 1번으로 꼽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암만 유발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질환도 치매도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여성들 같은 경우에 불임, 자궁암 이런 것들도 또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안과 질환, 그 다음에 심장 질환, 폐질환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뇌질환, 모든 면에서의 질환을 다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방식으로는 해소를 해서는 안 되고 디톡스, 다시 얘기해서 유해물질을 배출시켜줘야 되는 과정이 꼭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봄에 이제 활발하고 우리가 이제 활동량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식욕도 좀 늘어나고요. 예, 나른하고 피곤하니까 그냥 또 자버려요. 근데 이런 분들 있어요. 자고 나면 목이 칼칼하고 목 여기 구강, 연구개라고 해요. 연구개. 예, 요 부분이 뭔가 좀 바짝 마른 것 같고 침을 삼키려고 해도 침이 별로 안 나와. 없어. 꿀꺽 하려고 그러면 여기가 뭔가 뻣뻣하고 마른 것 같고 그래서 하거나 네. 아니면은 물을 꼭 먹는다든가 아니면 느닷없이 갑자기 막 이렇게 가래가 뻘컥 올라온다든가 이런 분들은 내가 지금 기관지가 되게 건조하구나. 다시 얘기해서 내가 기관지가 건조해졌다라는 것은 초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이런 안 좋은 유해 물질들이 내 몸속으로 남보다 빠르게 침투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그냥 목 감기인가? 목이 좀 안 좋은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 이거는 내 몸을 정말 괴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동의보감에서 약재를 쓸 때 봄철이 되면 반드시 처방을 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청패탕이라고 하는 거예요. 청패탕. 네, 청패탕이라고 하는 거를 줬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청패탕은 그야말로 맑을 청자에다가 해를 써서 봄철이 되면 누구나 그냥 쉽게 얻을 수 있는 물질로 우리 몸에 그 디톡스를 해줬거든요. 그 첫 번째 나오는 게 도라지예요. 도라지. 예. 청패탕의 원래 첫 번째가 도라지예요. 도라지는 뭐예요? 냉한 몸을 뜨겁게 해주고 도라지에 있는 사포닌 성분, 끈적끈적, 왜 도라지 딱 꺾으면 하얗게 나오잖아. 잔데, 더덕, 도라지 이런 거는
허옇게 끈적끈적한 게 나오죠. 그게 사포닌 성분이에요. 모든 식물들은 이제 자기 방어를 위해서 갖고 있는데 특히 도라지의 사포닌 성분은 우리 몸의 점막 세포를 보호하고 점막 세포를 어떻게 건조한 것을 다시 윤기 있게 만들어주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폐 기능, 폐허가 왔을 때, 폐가 건조했을 때 도라지를 첫 번째로 먹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도라지는 중국산이야. 예. 그리고 온상에서 하니까. 예. 그리고 노지에서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니라 그냥 하우스에서 막 키워버리죠. 그 옛날만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심지어는 도라지 밭이 큰 찻길 옆에 있더라고. 가다 보면. 예? 트럭이 막 돌아다니는데 그 옆에가 도라지 밭이에요. 그 트럭에서 내뿜는 공해가 잔뜩 있는데 거기서 난 도라지가 좋겠어요? 사실은 청정 지역에 산골짜기에서 막 키워야 되는데 요즘은 도라지밭 그냥 아무데나 돌아다니면 조금만 나가면 도라지밭이죠. 그죠? 도라지꽃 쫙 피워오면 와 이쁘다 그러는데 그걸 먹을 생각하면 끔찍해. 예전에 어렸을 때는 막 산에 진달래도 따먹고 아카시아도 따먹고 막 그랬잖아요. 요즘은 길가에 아카시아 못 먹죠. 먹으면 그냥 중금속에 오염될 것 같아갖고. 네. 저 어렸을 적에 형아들 따라가고 저 배봉산에 올라가고 아카시아 따다가 아카시아 딸 때 키가 작으니까 애들이 끈으로 묶어 나무에 나무 조각 같은 데다 끈 묶어서 던져갖고 이렇게 걸리면 흔들어서 따잖아요. 아이 그냥 누가 던졌는지 나는 밑에서 이러고 보고 있었을 뿐인데 뭐가 머리에 꽝 떨어져갖고 피가 질질질 난 적이 있어요. 애니까 힘이 없어갖고 이걸 던져야 되는데 못 던져갖고 내 머리통에다 던져갖고 맞아갖고 아카시아 꽃 따라갔다가 머리 깨져가지고 징징거리고 한 번 온 적이 있었어. 아카시아 꽃에 대한 추억은 별로 안 좋아. 그래 이제 고등학교 때 돼서 힘이 좀 세져가지고 아카시아 꽃을 따다가 이거를 또 그냥 빨리 먹어치워야 되는데 누가 또 아카시아 꽃이 그렇게 또 향기가 좋다 그래갖고 마요네즈 유리병에다가 아카시아 넣고 설탕 넣고 아버지 소주 몰래 훔쳐갖고 넣고 책상 밑에 넣어놨어. 여름에 식구들 일요일날 아침에 밥을 먹는데 갑자기 뻥 소리가 나더니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보니까 내 책상 밑에서 소주가 줄줄줄줄줄 흐르는 거야. 바라고 내가 그 뜨거운 날 아카시아 술이 터져버렸네. 마요네즈 병. 그날 일요일 날은 인생에서 씻을 수 없는 고통이 몰려왔어요. 아버지한테 죽 떨어져서 터진 날. 그래서 나 아카시아 별로 안 좋아해. 아카시아에 대한 추억은 별로 안 좋아요. 네. 아무튼 뭔 얘기하다가 아카시아까지 가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도라지는 봄철에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 아무 도라지나 먹었다가 득보다 실이 많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청패탕의 두 번째 종류가 재료가 아까 말씀드렸던 황기예요. 황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황기 어디에 많이 들어가요? 백숙이. 네, 백숙에 많이 들어가지. 황기가 몸을 보호하고 열을 올려주는데 황기만큼 좋은 게 없어요. 특히 여성들 장 건강에는 황기가 좋아요.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독이 돼요. 간이 이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간열 때문에. 그런데 봄철에는 꼭 드셔주셔야 되는 식재료 가운데 하나가 황기다. 그래서 이 황기는 어떤 사람이 먹으면 좋냐? 폐, 허도 좋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소화기가 약한 소양인에게도 좋아요. 황기. 폐가 약해진 사람. 그 다음에 소화기가 약한 사람은 그래서 닭고기 단백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닭고기 우리가 삼계탕 할 때 황기를 넣는 거는 어떻게 해요? 소화가 잘 되라고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맹문동. 이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재료들이에요. 그죠? 맹문동도 청패탕의 원료 가운데 하나예요. 맹문동. 그래서 맹문동도 우리가 아는 어떤 식품에 맹문동 들어가요. 그죠? 우리 유니바라 제품에도 많이 들어가는 맹문동이에요. 천연 원료로.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건조한 봄 공기에는 폐를 많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또 폐를 보호해 주는데 맹문동만큼 또 좋은 게 없다고 해요. 그 다음이 생강이에요. 생강. 이 생강은 기본적으로 열을 올려주고
면역력을 끌어올려주는데 이 폐 호흡기가 약해지잖아요. 호흡기가 약해지면 대사 능력이 그만큼 떨어져요. 대사 능력이 떨어진다는 건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폐가 약한 사람들이, 호흡기가 약한 사람들이 면역력이 더 약해요. 거의 대부분. 반대로 호흡기에 질병에 감염된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격리 보호하죠. 그래서 코로나 때 호흡기로 감염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부 다 격리시켜 버렸잖아요. 그죠? 그거는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호흡기 감염 환자는 면역력이 뚝 떨어진다. 거꾸로 얘기해서 봄철에 디톡스를 하되 호흡기와 소화기 중심의 디톡스를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인도에 아유르베다라고 하는 인도의 아주 오래된 전통 의학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유르베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도의 그 의학에다가 플러스 전통 한약 정도를 넣어서 아유르베다 방식의 디톡스를 해왔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바스티 요법이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천연 물질, 천연 항생제, 천연 디톡스 물질 플러스 뭘 집어넣냐면 영양 성분을 해서 면역력을 같이 끌어오는 방식으로 디톡스를 해요. 과거에는 독소 배출에만 관심을 가졌다면 최근에는 모든 한의학자들이나 양의학자들이나 어떻게 해요? 디톡스 물질 플러스 영양 성분을 같이 넣어서 면역력과 같이 함께 독소 배출을 해주는 것이 최근 트렌드다. 세계적인. 예, 그래서 아유르베다 방식이 아니고 바스티 요법, 바스티 방식, 바스티 디톡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도라지, 황기, 맹문동, 생강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냥 뭐예요? 독소를 빼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기를 북돋아주는 처방을 많이 했는데 음양 오행에 따르면 폐는 기죠. 귀. 그죠? 귀는 기죠. 그래서 폐는 바로 기. 그래서 폐허가 오면 뭐예요? 기가 떨어진다. 기력이 떨어진다 해서 기는 면역력을 뜻하는 거라고요. 예. 그래서 이 호흡기가 안 좋은 분들에게 도라지, 황기, 맹문동, 생강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청패탕을 이제 만들어서 먹였어요. 봄에.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추가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뭐 생강에 이제 플러스 많이 들어가는 게 꿀이에요, 꿀. 생강하고 꿀하고 같이 들어가면 좀 효력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이것을 보완하는 게 뭐냐면 생강이 들어간 쌍화탕이죠. 예, 왜 이렇게만 먹다 보니까 체질이 약한 사람, 뜨거운 사람, 찬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양인이 있고 음인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쌍화탕이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저거예요. 청패탕만 만들어서 그냥 일반 서민들에게 먹였더니 체질이 다르니까 누구는 효과가 있고 누구는 효과가 없어. 그래서 쌍화 두 가지의 기운을 합쳐서 몸을 보하면서 발열 되는 걸, 그 다음에 몸에 있는 그 독극물이라든가 뭐 쌓여 있는 안 좋은 것들을 배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바로 쌍화탕이에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다방에서 먹는 쌍화탕 말고 한방 쌍화탕. 예? 다방에서 먹는 건 생강, 계피, 뭐 꿀 이런 거 집어넣어서 그냥 먹기 좋게 달달하게 만든 거고 전통 쌍화탕은 좀 이것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아무튼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봄철이 되면 청패탕이나 사분자탕이나 쌍화탕이나 이런 것들을 먹어서 봄철 디톡스를 했다라는데 이것이 지금에 와서는 하지만 외국에서 봤을 때는 한국 사람들은 엄청 지혜로웠다. 어떻게 그걸 수백 년 전에 그거를 알아가지고 500년 전에 그걸 부터 알아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봄마다 이걸 지혜롭게 먹었을까. 그 다음에 한국에서 나오는 이 식물들은 약성이 되게 강하고 좋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왜? 그래서 봄철이 되면 디톡스를 해줘야 된다. 왜? 이것이 나가주지 않으면 간, 소화기, 호흡기를 다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봄에는 반드시 몸을 보호해야 된다. 무엇으로부터? 공해물질로부터.
근데 조선시대 때는 초미세먼지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요즘은 초미세먼지 때문에 힘들어. 그래서 신종어, 바디버든이라고 하는 용어는 뭐예요? 우리 몸에 누적된 유해물질의 총량인데, 이거는 나이가 들수록 줄을까요? 늘어날까요? 예, 호르몬이나 뭐 효소나 이런 거는 나이가 들수록 줄는데, 희한하게 몸무게하고 바디버든은 늘어나. 그죠? 그래요. 예, 몸무게까지 같이 늘어나면 안 돼요. 예, 아무튼 대사량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데 이 바디버든은 늘어나. 점점 증가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몸의 면역력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져요. 떨어져요. 언제 제일 심각하다? 봄에. 봄에. 왜? 호흡기가 건조해지면서 초미세먼지가 많이 우리 몸을 공격하기 때문에 겨우 내내 어떻게 체온 유지에만 쓰였던 대사, 그러니까 신진대사는 약해져 있는 상태예요. 대사가 약해졌다는 건 면역력이 좀 다소 떨어져 있다는 뜻이죠. 네. 약해져 있는 몸에 초미세먼지까지 들어오는데 얼로 들어와? 하필 호흡기로 들어와. 그러다 보니까 전신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것을 그대로 놔뒀다간 아주 심각한 질병에 노출될 수도 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분명히. 네. 예, 그래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좋은 건강식품을 만들어낸 게 바로 알로청 플러스예요. 그래서 알로청 플러스는 효과가 그냥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딱 세 가지. 네.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유해물질, 우리 몸에 있는 유해물질을 차단하고. 네, 배출해줘야 돼요. 네, 배출해주는 거. 물론 당연히 차단도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암도 예방. 호흡기 손상을 억제. 다시 얘기해서 망가진 폐포와 세포를 다시 어떻게 복원시켜주는 기능. 네. 당연히 뭐 배출은 억제가 되겠죠. 배출을 하니까 당연히 억제가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호흡기 세포, 호흡기 손상이 된 것을 억제시켜주면서 폐포를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주는 기능까지. 이거는 다분히 의학적인 기능이에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가운데서도 특히 알로청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 손상된 폐 조직의 세포의 복원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점막세포는 건조하면 죽은 거예요. 입술이 건조하면 어떻게 돼? 갈라져요. 갈라지기만 해 빡빠지잖아요. 피도 나. 예. 이거는 겉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일 수가 있는데, 입 안에나 이 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염증이 생겨. 안 보여요. 손상된 게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봄철에 입술 갈라지는 것처럼 이 안에도 갈라지고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이비인후과 가서 의사가 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모르겠는데 의사는 이러고 보더니 아유 염증이 심하네 이러잖아요. 음식물 삼키고 간 있는 거 먹을 때 목이 따끔따끔하고 뭐 좀 먹고 난 다음에 얼얼함이 오래 가지 않아요? 간 있는 거 좀 먹으면 좀 그렇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칼칼하고 꽉 막힌 것 같지 않아요? 모래 뿌린 것 같지 않아요? 그럼 뭐 이미 점막세포가 다 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감각이라도 있고 눈에 보이니까 이렇게 보이는데 이 안에는 그냥 가슴 답답하고 좀 흉통이 오고 그래야 오는데 그 정도면 이미 완전히 망가진 거고, 그냥 조금 답답해 숨 쉬는 게 조금 먹먹해 할 정도도 이미 점막세포는 많이 상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좀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천연 물질들을 포함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유해물질을 배출을 하는데 진짜 기가 막힌 게 바로 알로에예요. 알로에는 이미 유해물질을 배출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DT15라고 하는 물질은 천연 알로에로부터 우리가 만들어낸 디톡스 15. 디톡스 15. 요거는 뭐예요? 면역 다당체 15%.
110mg이 들어있어요. 1일. 예. 유니벤의 특허물질이죠. 예. 이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냥 알로에가 아니라 DT15라고 하는 별도의 호흡기 폐 조직을 손상된 것을 복구시켜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유해물질을 배출해주는 효과가 큰데 여기에 뭐를 같이 집어넣냐면 네, 이것도 천연물질이죠. 천연 인슐린이라고 얘기하는 프로폴리스. 이 두 가지를 복합 처방을 했더니 개별 기능성을 인정받은 물질이기도 하지만 두 가지가 복합 처방이 되니까 훨씬 더 시너지가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해물질 차단하고 밖으로 배출해 주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어요. 특히 뭐 벤젠, 프로필렌, 뭐 아세트알데히드 이런 것들의 배출 속도가 엄청 빨라져가지고 뭐 복용하고 나서 최소 15%에서 많게는 35%까지 바로바로 용해돼서 밖으로 배출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먹는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인데 이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 몸의 체내에 쌓인 유해물질을 효과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배출을 해준다. 무엇을? 특히 벤젠, 프로필렌, 아세트알데히드 이게 바로 공해 물질들이죠. 그죠? 네, 우리가 밖에 나가면 늘 마시는 거예요. 자동차 지나다니는 곳에는 어디 있어요. 다. 배기가스, 초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섞여서 같이 나오는데 이거를 빠르게 배출해 준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호흡기 세포, 입이 손상되고 봄철에는 무조건 호흡기 점막세포는 어느 정도 손상이 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 그래서 이것도 빨리 복원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TF343 343인가요? 예. 343 맞죠? 네. 예. 요것도 우리 특허물질이에요. 유니벤의 특허물질이에요. TF343. 얘는 기능이 뭐냐면 손상된 호흡기 세포를 복원시켜줘요. 어느 정도? 거의 정상에 가깝도록 복원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물질이 무슨 뭐 약품이라든가 화학약품이라든가 이런 걸 넣은 게 아니라 얘는 민들레, 금은화, 삼백초, 유금피, 결명자, 잔대, 서리태, 감초 이런 천연 물질을 집어넣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천연 물질에서 유효 성분만 해서 같이 복합 처방을 해서 특허를 낸 건데 이것이 결국에는 점막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 주도록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누구나 봄철에 코 비염 봄이 되니까 코가 밍밍하고 꽃가루가 날리니까 막 콧물도 나고 죽겠어. 그냥 알러지인가 정도로 넘어가면 안 돼요. 아침 저녁 차가운 공기는 점막 세포를 건조하게 만들고 차가운 공기 속에는 분명히 우리 몸을 해롭게 만드는 독소가 있다. 그것이 어느 정도 호흡기와 점막 세포를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뭔가 좀 우리가 호흡기 세포를 좀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먹어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조상들이 이미 벌써 아까 얘기했던 청패탕이나 쌍화탕에 들어가 있던 기본적인 물질들 플러스 뭐 결명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추가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좀 건조하고 뭐 좀 하면 그때는 뭐 약이 있어 뭐가 있어 아까진기 그거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진짜 좋은 게 뭐냐면 미군 부대에서 나온 바세린 그거 만평 그냥 안티프라민은 바르면 죽고 용각산 네. 옛날에 용각산도 나오기 전에 좀 이렇게 건조하고 코피 많이 애들 나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바세린 툭 찍어다 콧구멍에다가 그냥 막 우리 할머니가 바세린 콧구멍에 찔러넣는 바람에 나 아주 기겁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점막 건조해지는 걸 막기 위한 거였잖아요. 바세린이 그죠? 예, 그래서 대신 아니 애가 콧구멍이 크면 얼마나 커. 그때 면봉이 없잖아 그때. 그러니까 할머니가 새끼손가락에다가 바세린을 푹 찍어갖고 콧구멍에다 찔러넣는데 그것 때문에 코가 막혀갖고 아주 더 시겁을 했어. 아주 내가 헌비산백을 하고 도망갔던 그 기억이 있어요. 예,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1차 방어막인 호흡기를
건조함을 막기 위해 했던 거였다. 지금 돌이켜 생각하니까. 근데 지금은 누가 바세린 콧구멍에 바르는 사람 없잖아요. 맞죠? 예. 그냥 이렇게 좋은 물질들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그 당시에도 열심히 먹었을 텐데, 예. 아쉽게도 이거는 그 이후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섞어서 아까 얘기했던 쌍화 농축액을 예, 같이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쌍화 농축액의 원료가 아까 말씀드렸던 청태탕에 들어갔던 원료에 몇 가지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작약, 천궁, 당귀, 황기, 지황, 감귤, 계피, 생강, 배추. 그 아까 청태탕에 들어있던 원료 4가지에다가 그죠? 예, 기본적으로 3가지가 더 들어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쌍화 농축액이야말로 그냥 쌍화탕 몸이 아프고 열 나고 좀 감기기가 있을 때 먹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바로 뭐예요? 이 4가지 체질에 사람들이 먹어도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쌍화, 덥고 뜨거운 것에 화합을 위해서 섞어주기 위한 처방에 플러스 호흡기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재료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쌍화탕은 몸살 기운이 있을 때 먹는 거다. 아니면 봄철 예방을 위해서 호흡기 감염 예방을 위해서 먹는 거다. 호흡기 예방. 봄철에 그냥 쌍화탕을 드셔도 돼. 근데 좀 그렇잖아요. 왜 뜬금없이 쌍화탕을 막 그렇게 먹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도움은 되지만 완벽한 디톡스 효과까지는 나질 않는다. 그러면 쌍화탕은 있는데 TF343이나 DT15 같은 경우에는 따로 없잖아요. 그죠? 네. 바로 배출, 그죠? 억제, 그 다음에 손상된 세포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기능 플러스 그 다음에 체질과 상관없이 호흡기를 도와주는 쌍화 농축에 여기에다가 브로콜리, 새싹 이것도 뭐예요? 디톡스의 가장 기본적인 그 원료죠. 그죠? 네. 브로콜리 새싹은 우리 디톡스 하면 기본적으로 그냥 노폐물이라든가 유해물질 배출하는데 아주 효과가 있어요. 녹차도 효과가 있어요. 예, 녹차도. 예. 근데 생각을 해봐. 도라지 잔뜩 먹고 브로콜리 삶아서 잔뜩 먹고 예? 녹차 잔뜩 마시고 배불러서 그거 갖고 근데 그렇게 많이 먹어도 그게 우리 몸에 효과가 있을 만큼의 유효 성분을 추출하려면 얼마나 먹어야 될까? 한 바가지 갖고 되지도 않을 걸 요새는. 예,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전문 회사가 유효 성분만을 뽑아서 만들어 놓은 유효한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으로 효과적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그게 간단하죠? 뭐가 있어요? 바로 알로청 플러스라고